안녕하세요. 닥터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혈당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집에서 간이 혈당계를 사서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굉장히 오류에 또 취약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엉뚱한 숫자가 나와서 또 치료도 엉뚱한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쓸데없이 걱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혈당계를 제대로 쓰는 법 또는 혈당 측정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측정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자, 보면은 간이혈당계하고 이제 정맥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맥혈은 흔히 병원 가가지고 이 정맥에서 피를 뽑는 방법인데 매번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이혈당계 사가지고 바늘로 콱 찔러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정맥혈이 아니라 이제 홀블라드라 해가지고 전혈이라고 그래요. 전혈. 전혈 포도당을 측정하는 건데 전혈에는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적혈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상당히 포도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빈혈하고 관련이 깊어요. 빈혈 때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공복일 때는 간이혈 단계는 이 정맥으로 재는 표준 혈당 측정법보다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5에서 10% 정도 낮게 나오고 반대로 식후일 때는 여기서 뽑는 정맥혈하고 여기서 뽑는 거랑은 또 많이 다른데 실제보다 좀 높게 나요. 왜냐면 여기서 뽑는 거는 이제 모세혈관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식사로 들어온 양분이 아직 세포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양분이 풍부한 상태에서 찌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미 다 영양분이 세포로 간 다음에 나머지가 들어오는 정맥에서 뽑는 것보다는 실제보다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공복을 찌를 때는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찌를 때는 이게 실제보다 한 5% 정도에서 10% 정도 낮게 나오는구나 감안하시는 게 좋겠고 식후에 찌를 때는 실제보다 높게 나오니까 또 너무 높다고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병원에서 재는 방법은 정맥혈이라고 해서 세포를 제외한 세포라는 건 이제 피 속의 세포는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를 제외해서 용액 그 나머지 이제 건더기 다 뺀 거를 혈장이라 그러거든요. 혈장의 포도당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혈을 재는 우리 그 혈당계, 간이 혈당계와 그다음에 혈장에 있는 혈당을 재는 그런 정맥 결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수는 여러 군데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제일 이제 중요한 건 기계 배터리가 없을 때 재면 잘못 나오겠죠. 근데 그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겠고 혈당 측정 종이를 보관을 하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혈당 재는 종이 스틱을 40도 이상에서 오래 보관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잘못 나올 수가 있는데 시료를 놓고 이제 프레시 했을 때 그 종이 스틱을 갖고 재게 되면 한 100mg 정도 나오게 하는 그런 시료가 있는데 이거를 40도에서 계속 방치하면은 나중에 300mg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의외로 많은데도 여러분들이 이건 신경을 안 쓰세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방치된 아무리 뚜껑을 막았다 하더라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 오래 방치된 그 스틱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나올 거가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시는 게 좋고요. 또는 습기. 이제 막 여름 지나면 습기가 생기잖아요. 습기가 붙게 돼도 어떤 그 혈당계는 높게 나고 어떤 혈당계는 낮게 나가지고 뒤죽박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거를 좀 그 한 20도 정도 실온에서 이렇게 그 습기가 없는 데다 보관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가을 겨울에 쓰시게 되면 굉장히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종이 스틱을 아주 좀 습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고온하지 않은 곳에서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mg이 300mg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틱을 어떻게 잘 보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나갔다 치고 사람한테서 발생한 오류가 꽤 많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하도 이제 찔러대니까 아프니까 바늘을 이렇게 아주 얕게 조절해가지고 탁 찌른다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꾹 짜서 이제 하는 방법을 써요. 그러면 100% 잘못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세포 간질에게 있는 혈당까지 쥐어 짜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높게 나와요. 그냥 한
50에서 100도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흔히 하는 실수예요. 왜냐면 맨날 뽑으니까 이제 아프니까 고통스럽거니까 좀 그냥 깊게 퍽 찔러가지고 피가 이렇게 질질 나오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마 그건 못 하겠으니까 이렇게 탁 쳐가지고 이렇게 쥐어짜거든요. 그러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될 바엔 재질 마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왜 집에서는 이렇게 높은데 병원에 오면 낫느냐 하는 거는 이렇게 쥐어짜서 그래요. 쥐어짜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미리 쥐어짜서 이렇게 한 다음에 콱 찌르는 건 또 혈당을 너무 지나치게 낮게 나오게 해요. 왜냐하면 피가 못 가니까 못 가는 상태에서 찌르면은 혈당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 쥐어짜는 거는 굉장히 지양하셔야 될 방법입니다. 그래서 찌르기 전에 쥐어짜서 너무 딱 맞고 있으면 혈당이 적게 나오고요. 개미눈곱만큼 찌른 다음에 피가 안 나온다고 쥐어짜기 시작하게 되면 혈당이 50에서 100mg까지 올라가요. 이게 굉장히 하기 쉬운 실수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바늘을 깊이 퍽 찔러가지고 나오게 하시거나 그게 너무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우시면 차라리 횟수를 좀 줄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쥐어짜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이건 많은 환자분들이 겪는 건데 무슨 손을 깨끗이 안 씻고 말이에요. 사탕 봉지나 바나나 껍질이나 과일 껍데기나 심지어 이제 로션 같은 거를 만지고 오더라도 혈당이 굉장히 잘못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나나 껍질을 만진 연구원의 유명한 일화인데 이제 외국 얘기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만진지 모르고 자기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딱 찍었는데 당뇨가 없는 사람이 300mg 나왔다고 너무너무 이제 황당해가지고 이제 선배 교수한테 찾아간 그런 일화예요. 다시 깨끗이 씻고 하니까 100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든 당뇨가 아니든 간에 여러분들이 혈당계를 사용하실 때는 비누 같은 중성세제를 깨끗이 씻어 말리거나 아니면 알코올 한 다음에 또 말려야 됩니다. 알코올 같은 건 어느 교과서나 어느 책에 보게 되면 알코올도 당에 그 혈당 측정 영향을 준다고 돼 있긴 한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이렇게 씻은 알코올 바른 다음에 마르면은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비누로 좀 씻고 말린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손가락을 깨끗이 씻고 찌르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막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 배탈이 나서 설사를 많이 했거나 구토를 많이 하게 되면은 혈당을 재게 되면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여기 이제 구토하는 사람 보이죠? 왜냐면은 탈수가 되거든요. 탈수가 되면 상대적으로 혈당의 농도는 훨씬 높아지죠. 그래서 지나치게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셨거나 아니면은 구토를 했거나 설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 안 찌르는 게 좋겠지만 굳이 찌른다도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토나 설사 등의 탈수는 혈당을 높게 나오게 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 혈당계는 혈류가 빠른데 혈류가 풍부한 데서 혈당을 측정하도록 고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 손가락 말이 손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손바닥에서 찌르는 분도 있어요. 이게 약간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뭐 이런 데서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찔러도 된다고는 돼 있어요. 어떤 그런 책에 보면. 근데 이제 그 제일 좋은 건 여기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서 하는데 여기가 너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예민하다고 해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떤 교과서 보면 이 옆에서 찌르라고 돼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프긴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찌르려면 제대로 찌르시고 어느 정도 당이 조절이 잘 되고 하는 분들은 좀 덜 찌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외에 다른 곳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이제 빈혈이 있을 때는요, 좀 약간 다르게 나와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전체 전혈은 적혈구하고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이제 단순환으로 한번 해볼게요. 혈장에 100mg per 데시리터의 당이 있다면은 적혈구에는 70mg per 데시리터의 당이 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적혈구는 꽤 당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적혈구의 헤마토크리시라 해가지고 이 적혈구가 혈장 안에서 차지하는 볼륨이 있는데 이게 4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전혈예로 딱 찍어서 했을 때는 혈장 더하기 적혈구의 전체적인 포션이 반영이 돼서 한 전체 88mg per 데시리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찔렀을 때 나오는 우리 혈당은 혈장 건더기 다 뺀 우리 혈장과 그 건더기 중에서 적혈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포도당이 합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산해 보세요. 이게 한 44% 정도가 정상인데 만약에 우리가 빈혈이 있어요. 그래서 22% 정도로 확 떨어졌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혈장에 있는 포션 100mg하고 적혈구에 있는 70mg 포션 중에서 이 혈장 포션이 더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94mg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거지만 뭐 그냥 빈혈이 있으면 더 실제보다 올라가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뭐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라거나 무슨 이유 중에 적혈구의 포션이 많을 때는 거꾸로 진실값보다는 전체 그 혈당이 낮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드물고 실제로 빈혈인 경우에 많아요. 그래서 심한 빈혈일 경우에는 실제 자기 혈당보다 높게 나온다. 이것도 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 고중성지방 혈증, 중성지방이 높을 때 이럴 때는 중성지방 수분을 다 탈취시키거든요. 그래서 말초 혈행이 감소가 돼요. 중성지방 굉장히 높으면 이 손끝으로 가는 피가 좀 적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 양도 감소해요. 그래서 실제 혈당이 보다 자기가 잰 혈당이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잰 혈당은 실제 혈당보다 낮다. 중성지방이 높을 때는 이것도 이상지혈증 환자나 이런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산, 요산이라는 게 통풍 때 올라가는 수치잖아요. 아주 높은 요산이 있으면 실제보다 혈당이 높게 나와요. 근데 이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을 때, 보통 뭐 요산이 정상치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한 거는 그 스틱하고 종이 스틱하고 관련된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찌를 때 어떻게 찌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측정 환경과 관련된 오류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곳에서 재면은 혈당이 떨어지게 나와요. 뭐 또 너무나 당연하게 기계도 잘 안 될 거니와 이 추운 곳에 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혈류가 왕성한 곳에서 혈당계를 제대로 고안이 돼 있는데 춥게 되면 혈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포도당의 양도 이제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재면 실제보다 자기 혈당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러니까 좀 따뜻한 데서 이렇게 좀 손을 이렇게 그 녹인 채로 재야겠죠. 겨울철 갔을 때 병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손도 아직 안 녹인 상태에서 혈당 궁금해서 딱 찌르게 되면은 뭐 본인은 기분 좋게 혈당이 좀 낮게 나오니까 그러나 그거는 진실값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이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혈당계 자체가 산소 농도로 표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은 혈당치가 굉장히 잘못 나오는 경우인데 비행기를 타는 경우라든가 뭐 한 3, 4천 메타 정도의 이런 그런 고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산소가 모자랄 때는 실제보다 혈당이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 메타 상공에 올라갔는데 뭘 가압장치가 있어서 만 메타만큼 저기 산소가 부족하진 않겠지만 산소가 좀 낮긴 낮겠죠. 그런 상태에서 혈당을 딱 찔렀을 때는 그 여러분의 실제 혈당보다 높게 나와요. 이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는 저혈당 증세 분명히 있는데 혈당을 찍어 보니까 정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약한 만 피트? 만 피트니까 12,000피트 한 4,000m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요. 혈당이 5에서 15% 높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죠. 4,000m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혈당이 실제보다 5에서 15% 정도 올라가게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실제보다 혈당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산소 농도 같은 높을 때 이럴 때는 실제보다 혈당이 좀 떨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산소 분압이 높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의학적으로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실제로는 이런 이제 높은 고도에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뭐 우리나라 산은 뭐 그렇게 큰 문제 없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혈당 측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보다 많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했죠. 그래서 첫째는 보관 자료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종이 스틱 조금이라도 고온다습한 곳에서 보관했던 그런 게 있으면 가감하게 버리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 혈당을 잴 때 중성세제나 알코올로 손을 깨끗이 씻고 여기에 무슨 과일이라든가 과일 껍데기 자국, 과자 봉지 이런 또 로션 같은 게 남아있지 않게 중성세제나 알코올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허벅지 또는 팔 등에서 하지 말고 손가락 끝에서 찔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바늘 충분히 깊게 찔러서 피가 제대로 나게 된다는 거죠. 제일 흔한 실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쥐어 짜는 거예요.
찌르기 전에 너무 쥐어짜서 딱 이렇게 막은 상태에서 재면은 혈당이 적게 나오고, 찌른 다음에 안 나오는 피를 쥐어 짜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냥 팍 찔르시는 게 좋고, 뭐 너무 무서우시면 같이 사는 분한테 찔러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구토나 설사 등의 탈수가 있었을 때는 이제 감안해서 이제 해야 돼요.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그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에선 측정하지 않아야죠. 혈당이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 보관하거나 기간이 지난 스틱은 이제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오류가 날 수 있는 부분,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간이 혈당계로 혈당을 잴 때 범할 수 있는 흔한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